아이 숨이 안 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기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늘 위 구조도 병원도 없는 공간에서 무명의 한국 간호사는 망설임 없이 생명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유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지 7년째였고, 이번 휴가는 제게 정말 오랜만에 긴 여행이었습니다. 병동의 하루는 전쟁 같았고,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다 보면 제 삶도 제 감정도 잠시 멈춰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시간을 써보자고요. 도쿄에서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낯선 하늘,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자유. 모처럼 느끼는 해방감에 잠시 눈을 감으려던 그때였습니다. 제발, 아이 숨 안 쉬어요. 기내를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렸고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들고 있던 파우치 안에는 늘 그렇듯 청진기와 간단한 응급 도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혹시 의사나 간호사 계십니까?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멈췄다는 건 이미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간호사 박유진이 아닌 생명을 살려야 하는 유일한 의료진이었습니다. 제가 간호사입니다. 기내 통로를 가르며 소리친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승무원이 다급하게 저를 안내했고 저는 즉시 쓰러진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대략 3살.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이미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곁에 앉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이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 유무를 판단했습니다. 기도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안을 확인하자 토사물이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님, 비상의료 키트 그리고 흡인기 있나요?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고 승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하고 저는 손으로 직접 기도 내 이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조금만 참자. 응급처치는 매일처럼 해온 일이었지만 비행기라는 제한된 공간, 불안에 떨고 있는 수십 명의 승객들 속에서의 긴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끝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기내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승객들이 숨을 죽인 채 아이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기도 깊숙이 손을 넣어 토사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준비됐나요? 여기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받아든 저는 아이의 얼굴에 밀착시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가슴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호흡이 멈춘 지 시간이 꽤 지난 듯 했습니다. 흉부 압박 들어갑니다. 작은 아이의 몸 위에 손을 올리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 중앙에 정확히 손을 얹고 리듬에 맞춰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심장은 고요했지만 제 손끝의 모든 감각은 아이의 생명을 되돌리기 위해 총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반복되었고 마침내 아주 미세하게 아이의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의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살릴 수 있다. 아이는 숨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조치를 계속해야 합니다. 제 말에 주변 승무원들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더 견고하게 고정하고 응급키트에 들어있는 최소한의 장비들을 꺼내며 저는 다음 단계의 처치를 준비했습니다. 비행 중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기내, 한정된 공간, 부족한 장비. 병원이 아닌 하늘 위에서 환자를 살린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로서 저는 그동안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체온 유지가 급선무였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요 5장만 주세요. 가능하면 뜨뜻한 물수건도요. 승무원들은 즉시 협조했고 저는 아이의 몸을 감싸며 체온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맥박, 호흡수, 동공 반응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입니다. 무리한 처치보다는 생명 징후를 유지시키며 착륙까지 버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생존법이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두 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관찰해 주세요. 이 말을 마치고서야 저는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긴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작은 가슴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은 채 1초마다 맥박을 확인하며 36분이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가 울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내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장님이 응급 착륙 요청을 승인하셨습니다. 36분 후 가장 가까운 공항에 도착합니다. 36분. 병원이라면 수십 명의 의료진과 장비가 있는 시간이지만 기내에서는 간호사 1명과 응급키트뿐인 시간입니다. 저는 최대한 아이의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반복했습니다. 작은 눈꺼풀이 한번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깊은 무의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기도는 열려 있었지만 호흡은 여전히 약했고 체온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괜찮아지자. 조금만 더 버티자. 제 입속에서 중얼거리는 이 말은 기도가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 안에서 움직일 때까지, 단 한 번의 생명 신호라도 감지될 때까지 저는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응급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기장의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의 눈빛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있는 제가 이 비행기의 진짜 목적지가 된 듯 했습니다. 기체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연료, 불안정한 기상 조건, 그리고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는 임시 활주로. 말 그대로 불시착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추가 처치가 필요하신가요? 산소는 충분하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급키트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옷을 다시 정리해 체온을 유지시켰습니다. 호흡은 여전히 약했고 맥박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제 머릿속은 수십 가지 시나리오로 가득했습니다. 착륙 직전 쇼크가 오면, 호흡이 멎는다면,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갑작스레 요동쳤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기체가 흔들렸고
사람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고 몸을 숙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고비였습니다. 모든 생각은 멈췄고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기체가 땅에 닿은 순간 무언가가 몸을 세차게 밀쳤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기내는 요동쳤고 산소 마스크가 사방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상 착륙은 말 그대로 충돌에 가까웠습니다. 승객들의 비명과 울음소리 속에서 저는 아이의 상태만을 확인했습니다. 기적처럼 아이는 여전히 미약하게 남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체온은 이미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의식은 아슬아슬했습니다. 기장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의료팀은 활주로에 대기 중입니다. 문이 열리는 즉시 이송하세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의료진의 모습이 창밖에 보였습니다. 들것, 산소통, 심장 제세동기까지. 하지만 기체 안은 아직 안전하지 않았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내보내주세요. 아이가 위험해요. 저는 제 모든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아이를 안고 출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이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활주로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의료팀은 저를 향해 달려왔고 저는 한 손으로 아이를 넘겨주며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생후 14개월, 기내에서 의식 저하. 기초 처치 후 현재 산소 유지 중입니다. 저체온과 쇼크 의심됩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는 들것에 옮겨졌고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비로소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살갗에 닿았지만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찾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공항을 빠져나가던 그 순간 저는 아직도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렸고 온몸이 떨렸지만 가슴속은 공허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처치는 더할 나위 없이 신속했고 저는 그들의 손에 아이를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아이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가족이세요? 저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기내에 있었던 간호사입니다. 그 한마디의 보안 요원은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항공사 측에서 도착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의료진 요청으로 선생님도 병원까지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요.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항공사 차량에 올라탔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즉시 소아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제가 전달한 처치 내용과 상태를 바탕으로 곧바로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체온을 회복시키고 호흡기와 수액을 연결하며 전신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져야 해요. 몇 분이 지났을까? 아이의 심전도 곡선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산소 포화도도 점차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잘 버텨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기내에서의 처치가 없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생명 하나를 붙들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 대기석에서 아이의 상태를 기다리던 그때
한 여성이 숨 가쁘게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접수 창구에서 아이의 이름을 외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비행기에서 쓰러졌다고. 의료진이 그녀를 안내하자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곧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이를 살렸다고 들으셨대요.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제 아기를 살려주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는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역시 간호사니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아이를 위해 목숨처럼 소중한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어머니의 눈물은 저를 다시 간호사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보호자의 눈물은 제게 또 다른 사명이자 다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응급실 입구에는 뉴스팀과 방송국 차량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아이를 구한 간호사라는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저는 조용히 병원 뒤편 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기내에서 함께 탑승했던 승객 중 한 명이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공항과 병원에는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 부모님은 꼭 인사하고 싶어 하셨고 항공사에서도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던데요.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감사도 상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켰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였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신념이었습니다. 언론은 끝내 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도 실명 보도도 없었고 그저 기내의 무명 간호사라는 문장만이 기사 제목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하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날 아이의 숨결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영원히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가 사무실로 항공사에서 공식 문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바로 당시 항공편의 기장이었습니다. 그는 비행 후 직접 작성한 기내 특별 상황 보고서의 복사본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 몇 분에 아이가 쓰러졌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며 누가 그 중심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단. 기장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썼습니다. 탑승객 중 한 명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비행한 수많은 항공편 중 가장 용감한 승객이었습니다. 기장의 서명 아래에는 비행 중 조종실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기내 조명이 희미하게 비치는 통로,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받치며 응급처치를 하던 제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집중하던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으며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 보고서를 소중히 접어 책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비행 기록일 수 있었지만 제게는 그날의 의미를 증명해주는 작은 증표였습니다. 영웅이라 불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제가 했던 일을 기억해 주었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기내에서 쏟아부은 모든 응급처치가 과연 아이를 끝까지 지켜냈을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나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이의 상태나 신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내 소아과 병동을 지나던 중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 이서연 선생님 혹시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눈시울을 붉힌 채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한 소년.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숨이 멎기 직전까지 갔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저희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그 손길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은 하민이에요. 그날 하민이의 삶은 선생님 손으로 이어졌어요.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하민. 그제야 이름을 들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그의 이름조차 모른 채 그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작은 이름은 이제 제 기억 속에 아주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하민은 저를 향해 활짝 웃어주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비행기에 탔던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요. 몇 달 뒤 다시 공항으로 향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국제선 비행이었고 저는 다시 환자 이송이 아닌 평범한 여행객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문득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응급 상황이 발생했던 바로 그 게이트였습니다.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게이트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있자 그날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비명, 침묵, 심정지, 그리고 작고 차가웠던 아이의 손.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K27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좌석 번호 1번부터 15번까지의 승객 여러분은 게이트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그날의 비행편이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한 번 더 그 순간을 되새기게 하려는 뜻이었을까요? 제가 탔던 그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을 뻔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 가진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저는 잠시 게이트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기억, 아이의 숨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응급 상황 이후 한동안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비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트라우마처럼 느껴졌고 공항의 향, 엔진 소리조차 가슴을 죄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로서 나는 멈춰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의 목적지는 의료 봉사였습니다. 낯선 나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여전히 병원조차 없는 시골 마을.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륙 직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날의 아이가 떠올랐고 그 작은 심장이 다시 뛰어주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구름 위를 지나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또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을 거야. 다시 생명을 선택할 거야. 하늘은 그날처럼 맑았고 비행기는 순항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마침내 다시 날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제게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의 이름도 주소도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상단에는 작은 글씨로 국제항공사 고객센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프로모션 우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여는 순간 제 심장은 멈칫했습니다. 흰 봉투 속에는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짧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딸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그날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저희 가족의 영원한 기적입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린의 엄마드림. 그리고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적을 증명하듯 건강하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저는 조용한 한 조각으로 기억되겠지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간호사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축 처졌던 손, 간신히 이어지던 호흡, 그리고 모든 시선이 집중된 그 좁은 기내에서의 36분. 그 순간마다 선택했던 판단과 손끝의 떨림이 아직도 손바닥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침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 보호자의 눈물, 기내의 정적, 활주로 위의 응급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주하고도 다시 다음날 병원에 출근해야 했던 제 자신. 어떤 날은 그것이 너무 벅차 눈물이 났고 어떤 날은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기억은 가끔 짐이 되지만 그 기억이 또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경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그 무게를 안고 병원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오전 외래 진료를 마치고 간단한 점심을 해결한 뒤 간호 기록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해외 번호였습니다. 스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약간의 잡음 뒤 조심스러운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헐로 is this us an? This is Rachel's father. Do you remember us from the AIRPLANE?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레이철. 기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그 아이의 이름.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목소리를 통해 다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Yes, of course. How is she?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참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SHES doing really well now. She recovered. 완전히는 아니지만 살아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아이와 그 가족의 안부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공사에서도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고 저 역시 개인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알아보는 것이 조심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보호자의 목소리로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들으니 그날의 모든 긴장과 두려움, 책임감이 마치 한 번에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She smiled yesterday. 첫 단어가 간호사였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분명히 당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아이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던 그 작은 얼굴, 미약했던 호흡, 그리고 제 손을 꼭 쥐었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단지 응급처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와서야 실감났습니다. 레이첼의 아버지는 수화기 너머로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며칠간 중환자실에 있었고 전문가들도 위급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딸을 다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고 언젠가 꼭 직접 만나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은 따스했고 그날의 활주로 위 햇빛과도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한순간의 선택,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낸 손끝의 기억은 이제 한 가정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간호사의 손은 단순한 기술의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는 달이라는 것을. 병원 근무가 끝난 어느 금요일 오후 우연히 본 뉴스 속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20주년 특별 사진전 마이너스 하늘 위의 영웅들. 사진 속에는 비행기 활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승무원과 의료진들의 모습, 그리고 실내 기내 구조를 배경으로 한 장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위의 영웅들. 어딘가 낯익은 제목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항공사 측과 공항공사가 협업해 지난 20년간 실제 비행 중 일어난 감동적인 사연들을 사진과 짧은 스토리로 엮은 전시회라고 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렇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저는 바로 그 다음 날 공항행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전시회는 제1터미널 입구 쪽 누구나 지나다니는 복도형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는 그 공간 한쪽에는 조용히 서서 사진을 바라보는 몇몇 관람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들을 따라가다 제 발걸음이 딱 멈춘 지점. 그곳엔 분명 제가 기억하는 그날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승무원, 그 옆에서 가슴을 압박하던 한 여성의 모습, 그 여성은 뒷모습만 나왔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위로 흐르는 머리카락, 긴장감에 굳은 어깨, 그리고 잡아주는 아이의 손.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행 중 위급한 아이를 살린 무명의 간호사. 그녀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작고 조용한 사건이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했고 전하려 했으며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며 여러 사연들을 읽어내려가던 중 아이를 안고 있던 승무원 사진 옆에 익숙한 이름이 적힌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To the nurse who saved our Rachel, thank you for giving our daughter a second chance. 서툰 한글과 영어가 섞인 필체, 분명 그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전시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항은 늘 이별과 만남의 장소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항은 저에게 기억과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주 오래도록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여전히 익명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이름 없는 한 장면이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시회 이후 제 일상은 다시 병원 근무와 바쁜 스케줄 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조용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억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했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 회의실. 간호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윤 간호사, 이번에 대한항공 측에서 간호봉사활동 팀원을 요청했어요. 일정 맞추기 어렵겠지만 혹시 관심 있을까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행기, 공항, 하늘. 그 모든 것이 한동안 저에겐 무거운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아이 그리고 그날의 저 자신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서라도.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국제간호봉사단 일원으로 동남아시아 작은 섬나라로 향했습니다. 물자가 부족한 시골 마을, 기초적인 의료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주민들. 비행에서의 위급 상황과는 다른 종류의 긴박함이 그곳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의료 봉사 마지막 날 한 아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눌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Thank you, nurse. You help me breathe.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비행기 안의 아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숨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비행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창가에서 저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구름 너머로 아득한 기억과 그날의 고요한 울림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나는 진짜로 다시 날아오른 것 같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사라졌고 전시된 사진도 제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고요한 비행과 작은 손을 꼭 잡았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로비에 있던 저에게 한 부서 동료가 다가와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윤 간호사, 병원으로 우편 하나 왔어요. 해외에서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손글씨로 쓰인 엽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윤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비행기 안에서 도와주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당신 이야기를 매일 합니다. 아이는 지금도 비행기를 보면 그 간호사 누나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직도 당신이 떠난 공항에서 울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눈물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아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빛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엽서를 가만히 쥔 채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퍼붓던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울컥한 눈물도 웃음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날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간호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로서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순간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살린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무언가 대단한 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움직인 사람,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건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당신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이상, 하늘 위에서 태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리고 용기란 과연 어떤 순간에 가장 빛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은 또 다른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